주로 빈칸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36, 7, 8, 9 이쪽이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로 틀리는 것 같아. 보니까 오늘도 지금 보면은 뭐 문제를 푼 흔적을 봤는데 그 문제를 푼 흔적을 보면은 그냥 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이 36번, 7번, 8번, 9번 유형의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 능력이 뭐라 그랬죠? 35번, 6번, 7번, 8번, 그러니까 6, 7, 8, 9 순서, 글의 순서를, 문단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나 또는 문장을 중간에 삽입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억나요 혹시? 끝말 잇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끝말을 이어가는 거 있죠? 요거만 잘 하실 수 있으면 36, 7, 8, 9번 문제를 푸는 기본 소양은 갖췄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끝말잇기가 도대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서 A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 A를 두 번째 문장에서도 야, 인데 이것은 말이야 또는 그 A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말을 이어갖고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안 하거나 또는 발견을 못하는 학생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제 해석이 눈앞에 있는 꼬부랑 글씨가 얘가 무슨 뜻이더라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느라고 아마 문제를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기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연습 삼아 흐름과 무관한 문장, 즉 끝말잇기 연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the saying, 속담이라는 단어죠. 속담.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영어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풀이요. 항상 더 푸르르더래. 어디에서 더 푸르르냐면 펜스 바깥, 펜스 저쪽 편이 훨씬 더 푸르르더래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를 경계로 이쪽에 펜스를 쳤다고 칩시다. 이 펜스 이쪽은 내 땅이고요. 펜스 저쪽은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쪽은 내 땅이고 이쪽은 남의 땅인데 반대편, the other side of the fence죠. 그 반대편, 펜스 바깥쪽 편이 훨씬 더 푸르르더래라는 얘기는 이쪽이 풀이 더 훨씬 울창하더라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굳이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뭐 이런 뜻에 해당하는 속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속담은요, comes from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the idea,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생겨난 거래. 이때 오브를 보통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동격의 오브다라고 불러요. 동격의 오브, 뭐뭐라는 생각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someone, 어떤 사람인데요. looking over a fence. 자, 펜스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over라는 건 뭐뭇을 넘어서 이런 뜻이죠. and thinking,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이웃의 땅이 훨씬 더 푸르르고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and more beautiful,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지. 뭐보다 그들 자신의 여기는 yard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 yard가 생략돼. 그들 자신의 땅보다 상대방 땅이 더 푸르르고 더 건강하며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그 속담은 생겨난 거래요. 속담에 대한 설명이네요. 첫 문장은. 자, 이 속담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끝말 이어왔나요? 이 속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속담을 여기서 이렇게 물고 내려온 거죠. 자, 이 속담은
그러니까 이 속담이라고 했다 그래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속담이 펜스 바깥쪽, 펜스 저쪽 편이 더 좋아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서술어와의 호응 관계가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속담은 사용되어진답니다. when 뭐 할 때 사용되냐면 we think 우리가 생각을 할 때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someone else's life 누군가의 삶이 우리의 삶보다 더 좋아 보여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같은 맥락이죠. 남의 땅이 내 땅보다 더 좋아 보여. 남의 삶이 내 삶보다 더 좋아 보여.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괜찮은 끝말이 잘 이어져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it's always understood as a misperception. perception이 뭐예요? 인식이라는 뜻이고 miss는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오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한자어로는. 자, 근데 이것은 항상 잘못 인식된 거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장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 속담은 이런 의미인데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기까지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Standing directly in our own lawn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사구문이다 라고 부른다 그랬죠? 분사구문의 해석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사구문의 해석법? 뭐뭐 합니다 라고 서술어처럼 그냥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훈아. 자, 그럼 standing, 서 있는데 directly in our own lawn. 어디에 서 있대요? 우리의 lawn이라는 건 이제 풀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풀. 자, 우리 자신의 풀, 즉 우리 땅이죠. 내 땅. 내 땅 위에 직접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것의 flow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흠이라는 뜻이에요. 흠, 결함이라는 뜻으로서 flow 그러면은 흠이고요. flow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얘는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흘러감 또는 동사로는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plow 이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쟁기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고 발음도 비슷하니까 좀 같이 좀 기억하세요. flow 하고 발음하면은 결점이라는 뜻이고요. flow 오우 발음하면은 흐르다 이런 뜻이고요. F가 아니라 P입니다. flow 그러면은 얘는 쟁기 또는 동사로는 쟁기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3번입니다. synthetic fertilizer. fertilizer는 비료라는 뜻이에요. fertilize가요. 비옥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국어로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비옥하게 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거름 같은 걸 줘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기름지게 하다, 이걸 비옥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fertilize 그러면은 비옥하게 하다, 기름지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기름지게 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를 r을 붙여서 기름지게 하는 것. 보통 뭘 뿌리면 땅이 기름져져요? 비료를 뿌리면 기름져지니까 synthetic fertilizer 그런 뭐예요? 합성 비료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천연 비료가 아니라 합성, 즉 공장에서 만든 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합성 비료는 used for lawn,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lawn care까지가 이렇게 묶여야겠네요. 잔디 보호 또는 뭐 잔디를 관리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합성 비료는요. 벌써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에 어떤 말하고요. 여기 지금 내 땅이라는 말 대신에 뭘 쓴 거예요? 펜스 이쪽 땅, 내 잔디, 내 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 말을 이렇게 물고 내려온 것 뿐이고요. 근데 그 잔디 또는 풀을 관리하기 위한 합성 비료는요.
보통 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토양에 해를 끼친대요. end up ing 그럼 무슨 말이야? 뭐뭐 하는 것으로 끝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합성 비료는 토양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통은 끝이 나고요. and polluting 그리고 오염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 공급을. 왜냐하면 they are too quickly dissolved and move rapidly through the soil. 자, 그것들이 여기서 그것들은 뭐야? 합성 비료가요. 빠르게 용해되다. 용해는 뭘 하는 걸 용해된다 그러니 물에 녹는 걸 얘기합니다. 용해. 그리고 이동합니다. 빠르게 뭘? 토양을 관통해서, 그러니까 토양을 쭉 지나서 이동한다는 얘기는 땅에 흡수된다, 토양에 흡수된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요. 앞문장에서 뒷문장하고 연결고리라고는 뭐밖에 없는 거야? loan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 loan은 뭐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펜스 이쪽 땅, 내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담을 소개하면서 내게, 남의 것이 내 거보다 더 커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라는 속담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지.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합성 비료가 우리 잔디나 론, 잔디를 관리하는데 합성 비료를 사용을 하고요. 그 합성 비료라는 것이 토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하는 글의 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하나 고르더라도요. 제발 뭘 좀 하라고요? 정확한 답의 근거를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했기 때문에 얘는 얘가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에 빛이 보여요. 그것이 비단 영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영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른 과목도 자꾸 그렇게 근거를 찾으려는 습관이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과목,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당장 그렇게 근거를 대가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부터 시작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답의 근거를 대가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시면 다른 과목, 뭐 국어든 수학이든 또는 탐구 과목이 됐든 그런 쪽에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단어 정리된 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갑시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이거는 플러 해서 오 하고 오우 하고 이렇게 입을 구부리지 않아요. 이중모음이라고 그러죠. 오우 그러면 오 발음, 우 발음 이렇게 두 번 하지 않고 그냥 플러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결함 이런 뜻이고요. 얘는 플로우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flow 그럼 무슨 말? 흐르다, 흐름 이런 뜻이고요. 얘는 f가 아니라 푸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냥 침 튀는 발음하시면 돼요. 피 발음은 flow 그러면 무슨 말? 쟁기 또는 쟁기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단어 정리된 거 한 몇 개 확인해 볼게요. saying이라는 따라해 보세요. saying 속담 fence 울타리 proverb 속담 misperception 오해. 자, 동사형은 뭐겠어요? misperceive겠죠. 요 단어 떼고 요 단어도 있어요. perceive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식하다. 그렇죠? 인식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은 뭐겠습니까? perception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 있잖아요. receive 그런 거예요. 받다. reception 그런 거예요. 수령, 받음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됐어요? deceive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속이다 이런 뜻이고. deception 그런 거예요. 속임, 속임수 이렇게 되는 거. 그러고 보니까 동사형이 이렇게 끝에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명사형도 다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deceive, deception, receive, reception, perceive, perception. deceive가 무슨 뜻? 속이다. receive는 무슨 뜻? 받다, 수령하다. perceive는 무슨 뜻? 인식하다.
그럼 이제 뜻만 말하면 영어 한국말 뜻을 말할 테니까 영어 단어를 말해보세요. 속임, 속임수, deception, 수령, 받음, reception, 인식, perception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 loan은 잔디밭이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자, flaw, 결점, 결함, 흠 이런 뜻이고요. synthetic fertilizer, synthetic fertilizer, 합성 비료, dissolve, dissolve, 용해시키다. 용해시키는 건 물에 녹이는 걸 용해시킨다 그래요. 그 다음 weed, weed, 잡초, bug, bug, 벌레, patch, patch. 패치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들어본 기억 있나요? 패치? 디스패치는 전파하다, 급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디스패치라는 뭐죠? 그거 그 언론사 유튜브 언론사인가요? 거기가 언론사인가요? 거기를 정확히 언론사라고 해도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하여튼간 한때 이제 뭐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실어낸 그런 언론사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패치나 왜 예를 들어서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요. 금연할 때 금연 패치라고 붙여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붙여본 사람은 없을 거고요. 붙여보지 마세요. 담배는 제가 담배도 펴보고 다 해봤는데요. 담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술은 드셔도 돼요. 술은 드셔도 되는데 적당히 마시는 건 상관없는데 담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담배는 가급적 안 피는 게 좋습니다. 술은 먹어도 돼요.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술 한 번씩 먹어도 되지 왜.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씩 먹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술도 가급적이면 이제 친구들끼리 배우는 것보다는 어른이 있을 때 같이 배우는 게 좋기는 합니다. 친구들하고 배우면은 술버릇이 나빠져요. 자, 그래서 패치라는 게 조각 같은 걸 얘기해요. 왜 그래서 여학생 중에서 그런 거 뭐 이렇게 뭐죠? 뜨개질이나 바느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여학생들이라고 그런 걸 반드시 좋아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천조각 같은 것도 패치라 그래요. 천조각 같은 거. 그러니까 요만한 쪼가리를 패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연 패치는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쪼가리를 이렇게 피부에 붙이면 피부를 통해서 니코틴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담배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붙여봤는데 담배 생각 나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래서 요 패치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지금 땅덩어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러니까 요만한 조각을 전부 패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천조가리도 패치가 되는 거고 땅 조가리도 패치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패치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늘 할 게 많아서 하루 영어는 요 정도 하시고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요. 얘들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그 한 과마다 내신 시험 볼 때 한 과마다 핵심 문법 사항이 2개씩 들어 있었어요. 과에서 배워야 되는 문법 사항을 2가지씩 넣어놓고 보통 중학교, 여러분 특히 가밀중학교 시험 문제는 항상 어땠냐면은 그 문법 문제는 그 해당 시험 범위에 있는 그 문법 문제만 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도 사실은 2가지씩 문법 사항이 들어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들어가는 시험 범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정법이 들어가요. 이번 교과서에 가정법이 있거든요. 교과서 시험 범위에. 걔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정법이 오늘 여러분들 그 랭크 77이고 77이라고 써져 있는 그 교재에서 오늘 가정법을 연습해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거 내가 이따가 조금 더 시간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요.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야 이번 교과서 이번 과에서는 이 사항과 이 사항을 배울 거야
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시험 문제는 반드시 그것만 내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영어 문법에서 문법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다 들어가요. 뭐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냐면 도치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도치 빼고는. 그래서 한번 교과 과정상 한 번씩은 다 배웠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꼭 그 교과서의 핵심 문법 사항이라고 정해진 그 두 가지만 문법 문제로 내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동사, 준동사를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은 그 동사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태라는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태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의 태라고 하는 거는 능동태하고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지 않니? 그치? 그럼 태라고 하는 거는 뭐를 태라고 하는 거야? 이 정의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를 태라고 하는 거니? 태의 정의가 뭐예요? 주어와 동작 사이의 관계를 태라고 합니다. 됐어요? 주어와 동작 사이의 관계를 태라고 하는데, 자, 이 동작을 중심으로요, 이 동작의 행위의 주체가 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능동태다 라고 부르는 거고, 이 동작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수동태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비단 동사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동사 앞에다가 뭘 붙이면, to를 붙이면 투부정사라 그러죠. 그러면 이 아이도 이 동사를 수동으로 바꾸면 BPP가 된다는 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능동 형태의 동사, 얘는 수동 형태의 동사 이렇게 되는 거잖니? 맞아요? 그럼 능동 형태의 동사에도 to를 붙일 수 있다면 수동 형태의 동사에도 to를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능동형의 투부정사가 있고 수동형의 투부정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동명사도 마찬가지겠죠. 능동형의 동명사가 있고 수동형의 동명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투부정사 동명사가 능동형의 투부정사를 쓸지 또는 수동형의 동명사를 쓸지는 동사에서 능동형의 동사를 쓸지 수동형의 동사를 쓸지를 구분하는 기준하고, 여기에서 능동형의 투부정사를 쓸지 수동형의 투부정사를 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똑같다고요. 능동태, 수동태, 동사의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동작의 행위의 주체, 그 동사의 행위의 주체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 주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주어가 동작을 하냐 당하냐 이렇게 따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투부정사라는 것도 이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반드시 있다 그랬죠? 그런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문장의 동사의 주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용어를 따로 썼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얘도요. 능동형의 투부정사냐 수동형의 투부정사냐는 이 아이의 행위의 주체를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 이 아이의 행위의 주체 어디 있는데요? 해석해 보시면 된다고요. 해석을 해서 도대체 이 동작을 하는 게 누구지?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그 동작의 주체가 나오고요. 그 동작의 주체가 하면 능동형, 당하면 수동형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려운 거 1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형이라는 시제하고 얘하고 같이 묶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수동태라고 하는 거하고 묶이게 되면 진행형 수동태를 여기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행형은 B 플러스 ing고요. B 플러스 ing에다가 이렇게 B 플러스 pp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B, 빙, pp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되게 쉬운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is pp, was pp, will be pp.
그 다음 is being pp, is being pp, was being pp, will be being pp.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 시제라는 게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기본 시제가 있고 진행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잖니. 맞아? 그러면 여긴 뭘 써요? is, 여기는 was, 그냥 단수 기준으로 쓸게요. 여기는 will be 이렇게 쓰는 거지. 진행은 is ing, 과거 진행은 was ing, 미래 진행은 will be 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완료는 have pp, 과거 완료는 had pp,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써져 있는 빨간색 글씨는 전부 능동 형태야, 수동 형태야? 전부 능동 형태야. 여기 pp 있다고 또 수동이라 그러지 마. 전부 능동 형태야. 그럼 이 각각의 모양에 전부 뭐가 존재를 해? 수동 형태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얘는 수동 형태 뭐죠? be pp, is pp, was pp, will be pp, is being pp, was being pp, will be being pp, have been pp, had been pp, will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능동 모양의 동사에다가 BPP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전부 능동 모양의 동사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 능동 모양의 동사에다가 뭐만 갖다 붙였으면 된다고요? BPP만 덧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현재 완료를 뭐라 그래? have PP. 거기다 BPP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걸 더할 때는 어떻게 더하냐면 have pp가 이렇게 있으면 bpp를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진행형 하나 써볼까요? is ing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더하라고요. is being pp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두 개만 적어보세요. 두 개만 적어보세요. 진행 시제의 수동태와 완료 시제의 수동태를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is being pp 이렇게 되는 거고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준아, 자니? 지난주 목요일날 너희들 수업을 저녁에 했었어야 되나 봐요. 수업을 1시에 했잖아요. 1시에 하고 내가 저녁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오래간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산책이나 갈까? 그리고 산책을 이렇게 나갔다가 저 거여역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한 4.5km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걸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거기까지 딱 갔는데 저녁인데도 날씨가 너무 더운 거야.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깝깝한 거야. 이거 언제 돌아오지? 뭐 이 생각을 하다가 마침 또 눈앞에 킥보드가 보이네요. 그래서 오라 요거 봐라. 킥보드를 탔어요. 역까지 잘 왔어. 그 집 앞까지 다 갔어요. 가끔 제가 킥보드를 타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킥보드를 타고 이제 내리면은 그 후문 들어가기 직전에 그냥 거기다 세워놓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워가지고 나 여기다 세워놓고 못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안에까지 들어가고 싶은 거야. 들어갔어요.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지나야죠. 주차 차단봉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주차 차단봉의 높이를 고려했을 때 내가 밑으로 지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지나가야 돼? 근다고 뭐 주차 차단봉이 킥보드를 인식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디로 지나가야 돼? 옆에 이게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이미 시뮬레이션은 끝났어. 거기 싹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 머릿속 다 끝났어. 게임 끝났어. 그냥 싹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싹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좁았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넓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두 바퀴를 굴렀어요. 근데 나 그때 처음 한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킥보드가 넘어지면은 걔가 삑삑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그때는 나 너무 아픈 거야. 일단 쪽팔린 건 둘째치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거 좀 앉았다 일어나려고. 얘가 자꾸 삑삑삑삑 이러고 얘가 자꾸 삑삑삑 이러니까 사람이 쳐다볼까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걔를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허리가 삐끗한 것 같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괜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허리를 좀 집에 갔더니 엄지발톱이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발톱으로 떨어졌나 봐요. 발가락으로. 근데 그거는 그냥 피멍만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건 아픈 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리를 이제 치료를 받고 났더니 좀 좋아졌어요. 근데 주말이 되니까 이제 허리가 좀 나아지니까는 발가락이 계속 아파요. 그래서 그냥 멍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 하고 그냥 낫겠지 했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금이 갔대요. 그래서 갔구나, 금이 갔구나. 그래서 킥보드는 항상 안전하게 타야 된다라는 교통 캠페인이었습니다. 너도 서영이 자전거 뒤에 이렇게 매달려 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혹시 킥보드를 타더라도 주차 차단봉 앞에선 멈춰야 된다. 내 머릿속으로는 시뮬레이션이 끝났지만 내 생각 같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수동태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is buying을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buy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자. be 플러스 ing니까 비빙 pp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뭘로 써요? is being bough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will be cut이 되려면 여기는 뭐겠어요? will cut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was ing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was being thrown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얘는 뭘로 가면 돼? had been found니까 여기는 뭐였겠어요? had pp였겠죠. had found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 여기는 can forbid, 여기는 can be forbidden. 3단 변화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그다음 will have been notified. 이거 복잡하다 이거는. 이건 뭐겠어요? 여기서 BPP만 빼면 돼. 그럼 뭐니? BPP만 빼. 비동사 빼고 비동사 빼고 PP 빼. 그럼 뭐만 남아? notify를 PP로 써라만 남네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will have notifi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어? 어렵지 않죠? 자, 질문 받아봅시다. 78, 79, 80회까지 다 한꺼번에 질문. 81이요? 아니, 80. 80쪽에 1번이랑 3번에 왜 5분 살려야 돼? 1번이랑 3번에 그 순서를 붙이고 speak well of가 하나의 동사예요. 그냥 5분 쓰면 이게 하나의 동사라니까? 이거를 T로 치환을 하세요, 그러면. T로 치환하면 얘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B, T에 ED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ED 붙일 수 있는 거는 얘겠니? 그럼 스피크만 ED로 붙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치사 두 개가 나란히 연결돼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어색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방금 얘기했잖아. speak well of가 하나의 동사예요. 뭐뭐를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랑 반대말이 뭐게요?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 speak well of는 뭐뭐에 대해서 잘 말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잘 말하는 거니까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 어떻게 말하면 돼?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되겠니? 나쁘게 말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누구누구를 비난하다, 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take care of가 하나의 동사예요. 돌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뭐를 돌보다. 되셨어요? 또? 그 4번이랑 네. 1번에 그 To랑 S라는 데 어떻게 알아요? look forward to가 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유의해야 할 수동태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동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말했던 take care of 이건 한 덩어리로 동사예요. take care of가 하나의 동사라고요. look forward to ing도 얘도 하나의 동사예요. 여기가 한 덩어리의 동사, 얘도 하나의 동사, 얘도 하나의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같이 묶여 다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랭크를 한번 가볼게요. 랭크 77 보시면 요게 조금 이제 마침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겹쳐져서 나와서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